오늘은 샵 30번 30번째 시간입니다. 예. 전에 유색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댓글에 시청자분께서 그 작품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시청자분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이번에 빌어서 우리 진돗개의 올바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작품견이라는 용어는 예. 그게 적절한 용어인지. 그 작품견은 쉽게 말해서 작품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시나 소설, 그런 창작 문학 같은 경우, 예. 또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회화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점토로 만든 도자기, 그걸 비롯해서 클래식 음악 같은 그런 음악 쪽 분야에서 우리가 보통 작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창작물,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창작물에 쓰는 용어일 경우가 많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작품견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써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품이라는 용어를 진돗개에게 써서는 안 된다. 또 특히 이런 생물에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진돗개가 아니더라도 예. 그 이유는 첫째, 아까도 언급했지만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진돗개, 살아있는 생명체가 번식을 하는데 부견과 모견, 이 유형의 생명체에서 그 후대의 자손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창작물이나 작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번식을 하고 있지만 예.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 주체자가 그 당사자예요. 예. 우리 과거 원산지의 경우를 보면 진돗개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번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에 의해서든 예. 어쨌든 선택을 걔 스스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브리더들, 브리딩이라는 것은 선택 자체를 우리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선택을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어떠한 작품이라는 것의 창작과 창출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번식의 주체는 부견과 모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우리가 거기에 개입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제가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댓글을 다신 시청자분과 똑같이 제발 작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진돗개는 어떤 용어가 적합할까요? 예, 이거 꼭 진돗개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을 번식할 때는 작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출이라는 말은 또 항상 그 앞에 품종이라는 말이 붙어요. 예. 품종을 작출했다. 이렇게 붙을 정도로 작출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 과거부터 80년대, 70년대 계속 그때부터 우리가 우수한 개체를 번식했을 때 누구누구 작출견, 암흑의 작출견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과거부터 써왔고 가장 우리 번식에 쓰는 그 작출이라는 올바른 용어가 있음에도 왜 자꾸 거기에다 작품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러면 그 밖에 잘못된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요새 생소하게 들었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흑제구라든지, 그 다음에 칡구, 그 다음에 검청개, 저번에 사용했던 유색견 같은 예. 그런 용어들이 좀 듣도 못한 용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흑제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 혹시 흑제구가 흑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흑구예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예. 흑구 안에는 노랗거나 하얀 눈물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흑제구로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 면모, 하얀 부분이나 노란 부분, 면모가 분포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들을
지금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잿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예. 흑제고를 써요.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백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예. 중에. 그럼 우리가 백구가 순백구만 백구냐 이 말이에요. 백구 중에는 귀나 비절이나 꼬리나 이런 데 노란 털, 등털이나 예. 조금씩 섞여 있는 개들이 일반적인 백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백구들 중에는 몸 전체적으로 노란 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백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백황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요? 그건 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조그만한 일부분의 변화를 가지고 자꾸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칡구하고 검청개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식구라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칙소도 아니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불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인들 중에 다소 탁한 색깔이 어두운 불인들을 가지고 지금 뭐 칙소하고 비슷하니까 칙구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청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저 미국의 어떤 진돗개를 좋아하는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뭐 검청개를 아시나요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짧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아시는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검청개라는 용어를 쓰는 그 사람들이 그 분류가 전에 얘기했던 그 유색견 예.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 그쪽 분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검청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없었고요. 예. 뭐 지금 검청개를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새로운 용어를 자꾸 지어내서 하나의 그냥 소수들이 지어낸 그런 용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하나 예. 겹개를 통골형이라고 하는데 예. 이 용어가 합당한지. 그러니까 통골 그렇죠. 겹개를 요새 무슨 겹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통골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골이라는 말이 한자를 어떤 자를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통골형이라는 말은 90년대 초에 예. 혈통보존협회가 생기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통골형, 전에도 통골형, 역삼각형용, 후두형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통골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보통 통뼈라고 옛날에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이라는 게 좀 크다, 굵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통골 그러니까 큰 머리, 뭐 큰 뼈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뭐 통골형을 겹개라고 칭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이질감은 없는 용어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그 통골형이란 말은 역삼각형용, 후두형하고 같이 썼던 용어예요. 하나의 혈통보존협회 심사 기준으로.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후두형이에요. 후두형이라는 건 딱 그겁니다. 후두부가 발달된 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후두부라는 건 겹개가 됐든 호개가 됐든 후두부의 발달이 잘 돼 있는 개들은 어떤 형태이건 간에 우리가 장려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후두부가 발달돼서 머리가 좀 더 길어 보인다고 해서 예. 그것을 머리에 하나의 진돗개 새로운 두개골 형태로 구별한다는 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통골형 자체가 크게 이질감이 없고 뭐 뜻 자체가 겹개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골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역삼각형형, 후두형도 같이 써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지 않냐. 과거에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냥 진도에 가면은 겹개나 호개나 이렇게 용어로 썼지. 저거 겹개야, 저거 호개야. 뭐 이렇게 썼지. 뭐 저게 통골형이네, 후두형이네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후드가 발달돼 있다. 그거 하나의 그 개체의 장점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우리가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걸 누가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안에 그 용어를 쓰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조그만 클럽이나 그 분류들이 썼던 이 용어가 시간이 흐르면 정설처럼 나중에 돼버릴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모세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어떤 용어를 쓰려면 저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인가요? 우리가 견종을 고정화를 시킨다든지 예.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 색깔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스키 같은 경우도 어거티라든지 울프그레이라든지 색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사람들께서 뭐 용어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어를 쓰려면 어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 하나의 표준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국제 표준에 우리 진돗개 표준에 보면 모색 보면은 황구나 백구나 흑구나 불인들 뭐 제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다가 거기다가 조금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검청개라든지 불인들인데 좀 어둡고 진하다고 그래서 칙소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칙구라든지 이렇게 나눠버리면 진짜 우리 현재 진돗개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첫째 고정화가 안 됐다는 거. 두 번째 기준이 협회마다 다양하다는 거. 예. 다 다르다는 거. 하나의 견종인데 심사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우수견들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주장이 맞다라고 각자 서로가 주장을 하고 서로가 남의 개들을 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는 용어부터 우리 표준에 맞는 용어를 쓰고 전에 얘기했지만 황구인데 마스크를 썼다라든지 예. 황구인데 등에 검은 털이 많다라든지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아니면 검청개 같은 경우도 황구인데 등짝에 검은 흑반이 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될 일을 어원도 없고 과거에도 쓰지 않았던 용어를 어느 누군가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정설인 것처럼 퍼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이 하나로 자꾸 좁혀져서 스탠다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자꾸 가지를 치고 있어요. 모색에서도 그냥 수십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가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려면 표준 안에 기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잘못된 용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는 댓글 하나로 한번 이런 또 얘기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댓글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